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수능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지능이론과 개별활동지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뭐 거북선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은 뭐 이순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학력고사라는 측면들이 사실상 굉장히 그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냐 이순신 이런 거는 생각을 좁히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가 나오면서 수학 능력 시험, 네, 수학 능력 평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능이라는 수학 능력 평가를 실시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왜 폐지돼야 되느냐? 제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능 산업,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법률도 보면은 법률 서비스 산업체들이 많죠. 네, 그 이제 변호사들이 법률 산업을 하듯이 이 수능 뒤에는 수능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뭐 교재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이 수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학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대학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수능 산업체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측면들이 결국에는 학벌주의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는 이런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양반 사회가 스스로 이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면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신분 체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학벌주의를 가지고 신분 체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거기에 시험제도, 그러니까 과거급제하는 것처럼 이런 수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신분 계급화하는 작업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폐지돼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실시할 때 저는 유아교육, 뭐 특수교육, 그리고 교육대학을 나오면서 저는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죽을 때 뭘 후회합니까? 그러면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많아요. 저도 당장 죽는다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았는가? 내가 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 때 자신의 부모가 그 아이의 관심을 발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자녀를 둘을 성인까지 키웠는데 저는 유아기 때 그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 갖느냐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유심히 관찰해서 아이가 춤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아이가 뭐 군인 같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는 거예요. 관찰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천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요리사 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남자 그 요리사 분도 보면은 굉장히 그 요리 천재처럼 보이죠.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리에 몰입하고 요리를 통해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리 속에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으면서 인간의 기초적 발달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재능,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 교육은 사실상 유아기 때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해주고 그 아이가 재능을 펼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육은 창의적이고 바로 이러한 재능과 관심을 키워주는 건데 우리의 교육은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도리어 정치적 이념으로 교육을 통제한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수학능력 시험을 폐지해버리고 그 아이의 재능 중심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교육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로 가서 학생들을 입시 기계로 만들 것인가? 저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공부가 되지도 않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을까? 새벽부터 밤까지 왜 그랬지?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제 재능을 개발하는 데 썼다라면은 아마 지금쯤 제가 어떤 그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성악도 하고 이제 태권도도 하고 글도 쓰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게 참 좋았는데 이게 부모님은 이제 선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선생이 되려면은 또 뭐 교육대학을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선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삶을 생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만도 해도 와 이게 아닌데, 교육은 이게 아닌데,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춤을 추며 살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한이 맺혀요. 그거를 평생교육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 교육이 유아기 때부터 이 아이는 요리, 이 아이는 음악, 이 아이는 미술, 이 아이는 운동, 이 아이는 뭐 법률, 이 아이는 뭐 연구,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관심 분야를 찾아줘서 그 아이의 본성과 개성을 꽃피우게 해주는 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측면들을 IQ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능지수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IQ, 기억력, 사고력을 가지고 IQ가 100이야, IQ가 110이야, 뭐 IQ가 150이야, 이런 얘기를 해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드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지능은 그 기억력, 사고력을 가지고 측정하는 지능론은 틀렸다. 지능은 뭐다? 다중적이다 해서 다중지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탐구지능, 어떤 사람은 자연에 대한 탐구지능이 높다. 또 언어지능, 또 대인관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자기이해지능, 이런 것들이 지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유명한 뭐 야구 선수 뭐 이만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신체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음악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많은 그 가수들 보면은 천재적인 가수들이 많잖아요. 또 천재적인 음악가들, 천재적인 작곡가들, 또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돼서 대인관계를 잘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힙니다. 대인관계를 맺는 거. 또 언어지능, 대단한 문학가나 연설가들, 언어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자연탐구지능, 네, 이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그 곤충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도 남다른 탐구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공간지능, 자기이해지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중지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별활동지능을 얘기합니다. 개별활동지능. 제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비판한다면 간단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신체 운동 지능이 발달이 돼 있다.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신체 운동 지능이 발달돼 있다. 자, 좋다. 그러면 신체 운동의 영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뭐 야구도 잘하냐, 탁구도 잘하냐, 또는 농구도 잘하냐, 또는 배구도 잘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개별활동 지능, 어떤 한 가지 활동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지능 능력이 뛰어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리도 마찬가지. 요리도 어떤 사람은 한식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중식에 빠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일식에 빠진다든지, 그쪽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활동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별활동 지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는 훌륭한 이론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인태 신지식인이 얘기하고 있는 개별활동 지능의 시대로 갈 것이다. 제 말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언어 지능이 높은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인은 시를 잘 쓰지만 시인이 소설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시인이 또 소설을 잘 쓰는 건 다릅니다. 저도 제가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많은 문학 활동을 했는데 시 쓸 때와 소설을 쓸 때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는 소설의 지능이 높은 거고 시인은 시의 지능이 높은 것이다. 이게 바로 개별활동 지능이다라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갔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눈동자, 여러분들의 유전자, 목소리, 지문 다 다르죠?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인간의 개성이나 본성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성을 꽃피우는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이라는 인간의 관심과 호기심과 재능을 꽃피워야 하는데 그 수능이라는 제도가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틀에 박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속았다라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김연아 선수, 또 세계적인 손흥민,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의학자, 세계적인 문학가, 세계적인 연설가, 세계적인 정치인, 세계적인 정책 연구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능을 폐지하고 유아기 때부터 그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과 그 아이들의 상상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세계를 재능으로 키워줄 수 있는 재능 중심의 교육이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플러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학자인데 인성이 없어가지고 인간을 대거 살상하는 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과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되고,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가 아니라 능력 중심 사회로 가고 인성 중심 사회로 가야 돼요. 능력과 인성이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회로 갔을 때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